안녕하십니까, 통연입니다. 오늘은 신묘일주의 운명적 특징과 조건 첫 번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묘일주를 우리가 분석을 해볼 때는 비교 분석을 해보는 것이 상당히 이해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신의 반대인 을묘일주는 어떤가, 이것을 보면은 신묘일주의 특징을 갖다가 빨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묘일주나 을묘일주나 이 일지 있죠, 일지로 무엇이 결핍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우리가 사주를 볼 때는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무엇이 없느냐에 따라서, 없다는 것은 결핍이라는 얘기죠. 없는 거에 따라서 그 사주의 특징을 빨리 잡아낼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핍을 꼭 봐야 되는데, 이 을묘일주는 요것이 비견이죠. 신묘일주는 요것이 편재입니다. 편재. 그죠? 네. 그러니까 신묘일주는 요것이 재니까 비겁의 결핍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을묘일주는 요것이 비견이니까 그 반대되는 분야는 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가 결핍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조건에서 우리가 신묘일주를 관찰해 보면 일지에 편재가 있잖아요. 이렇게 일지에 이 편재라는 것은 통찰적 시각이 있습니다. 통찰적 시각. 그래서 통찰적 시각으로 이거는 뭐냐면 공간 개념을 판단하는 겁니다. 편재는 통찰적 시각으로 공간 개념을 판단하는 거고, 정제는 편재의 다른 부분인 정제가 있잖아요. 이 정제는 순차적 시각으로 시간 개념입니다. 시간 개념. 그럼 편재의 특징과 정제의 특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정제는 진행이 어떻게 되느냐, 사물의 프로그램의 진행이 순차적으로 진행이 된다, 이게 차례대로. 그래서 예술의 장르 중에서 시간 개념으로 진행되는 것이 뭡니까? 음악입니다. 음악이 시간 개념으로 진행된다 이거죠. 그리고 공간 개념으로 진행되는 것은 미술입니다. 미술. 음악은 시간이 진행되지 않으면 형성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음악은 리듬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음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느냐가 중요하다 이겁니다. 전체적 구성에서는 공간 개념이 적용되겠지만 기본 음악이 형성되려면 순차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간 구성 능력이 편재적 속성입니다. 편재가 발달되어 있다는 것은 통찰적 시각, 구성 능력, 공간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파악하는 힘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신묘일주의 일지묘는 편재 아닙니까? 이 편재의 재성인 묘는 결과 인지 능력이 이미 상당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주를 볼 때, 사주를 분석을 할 때는 여러 가지로 방법이 있지만, 첫째는 간지가 갖고 있는 한난 조습을 우선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글자 자체에, 간지 자체의 체성을 이해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간지 자체에 독특한 그런 성향이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십성으로 우리가 구분을 해보는 겁니다. 이런 세 가지 과정을 거쳐야만이 그 간지 글자의 특성을
완벽하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은 분석을 해보는 건데, 이 재성이라는 것은, 편재든 정재든 재성이라는 것은 결과 인지 능력 혹은 결과 분석 능력이 다른 십성보다 뛰어나다 이겁니다. 요점을 알아두셔야 돼요. 상당히 발달되어 있다 이게요. 그래서 여기 묘목이죠. 묘목은 인목에 비해서 정밀하고, 묘목은 편재적 특성인데 상당 부분 디테일하다 이겁니다. 묘목은 디테일하다. 편재적 특성인데도 묘목 체성이 디테일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또 다른 걸로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같은 편재라도 이렇게 경인 편자가 있고 신묘의 편자가 있지 않습니까? 요게 편재라도, 요것이 편재라도 이렇게 다릅니다. 체성에 따라서, 글자 구조에, 글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같은 편재라도. 그래서 경인과 비교해서 신묘를 관찰해 보면, 경인 일주의 인목 편재는 똑같은 편재이지만 통찰적 시각을 갖고 있죠. 통찰적 시각을 갖고 있다. 이것은 뭐냐면은, 이 신묘의 편재도 통찰적 시각이 있어요, 똑같이. 그런데 경인일주의 인목 편재는 뭔가를 새롭게 구상하는,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새롭게 시작하는 형태가 강합니다. 인목은 시작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목은 공간을 보고 새롭게 구성하려는 성향이 강하고, 묘목은 공간을 점유하는 능력이 강합니다. 점유 능력. 그러니까 인목은 공간성인데, 인목이나 묘목이나 편재는 공간성인데, 인목은 공간을 구성하는 능력, 전체적으로. 묘목은 공간을 점유하는 능력이 강하다. 이것이 좀 다른 점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인목은 공간을 보면은 새롭게 구성하려는 성향이 강하고, 묘목은 공간을 점유하는 능력이 강하다 이겁니다. 이 공간을 어떻게 점유할까, 어떻게 형성할까가 묘목이 더 강하다 이겁니다. 묘목은 겉으로는 공간 점유 능력과 체성인 묘목이 갖는 디테일한 면, 내면적 에너지인데, 묘목은 안으로, 묘목은 안으로, 인목은 밖으로 에너지가 흘러갑니다. 에너지 작용이, 인목은 밖으로 에너지가 흘러가고 작용하고, 묘목은 에너지가 안으로 작용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는 경일주는 에너지가 밖으로만 나가니까 좀 공허하죠. 그래서 경인일주는 밖에 나가 있습니다. 저녁에 집에 들어오질 잘 않습니다. 경인일주가 만일 철하면 남편이 저녁상 받기가 어렵다 이겁니다. 왜냐? 밖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꼭 돈 벌어서 밖에서 활동하는 건 아니고, 하여튼 바쁩니다. 밖에 일이. 근데 신묘일주는 편재가 갖고 있는 전체를 보는 힘과 묘의 체성으로 형성되는 디테일한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인일주처럼 오버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밖으로 나가서 일을 벌리지 않는다 이겁니다. 경인일주는 밖으로 나가서 일을 벌리는데, 신묘일주는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신금 자체는 완성된 목적이 부여되어 있는 금입니다. 이게 신금일주는. 그리고 디테일하고 내면화되어 있습니다. 결과의 부분에 상당 부분 접근되어 있다 이겁니다. 신묘일주는. 그런 신금이 묘라는 편재를 다룬다 이겁니다.
60개 일주 중에서 재에 대한 감각이 가장 탁월합니다. 신묘가 밖으로 전체를 보는 것, 흐름의 길목을 보는 것, 거기에 디테일한 부분을 갖추고 있다 이겁니다. 신묘일주는 흐름의 전체를 보면서도 그 안에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다 이겁니다. 한편으로는 대범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꼼꼼한 면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경일주는 뻥이나 허세가 큽니다. 경일주는 안에서 잡아주지 못하면 속빈 강전이다 이겁니다. 근데 신묘일주는 밖에서 뭔가를 펼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신묘일주의 묘는 목생화가 적극적이지 않다 이겁니다. 목생화가. 목생화가 본인을 위한 겁니다. 목생화가 화를 보는 것은 관성 아닙니까? 근데 천간으로 만일 병정화가 있다 이겁니다. 병정화가. 천간으로 병정화가 있는데 묘라고 하는 편재 입장에서 목생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목생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무조건 목이 있으면은 목이 있고 화가 있으면 목이 화를 생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목생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 관으로 병이나 정화로 묘목을 키우는 거다 이겁니다. 묘목을. 그 점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관으로 재를 키우는 조건이 형성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는 목이 화를 생하는 게 아니고 화가 목을 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신묘일주의 관의 작용입니다. 그러면 관은 뭐예요? 관은 직을 형성하는 조건이죠. 직을 형성하는 조건이다 이겁니다. 직의 목적이 뭐예요? 관은 직을 형성하고 이 묘재는 업을 형성합니다. 업을 형성하는데 직이 뭐냐면은 직 중심의 직이 아니고 이 직이 병정화 직이 업 중심의 직이다 이겁니다. 요 점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업 중심의 직이다 이겁니다. 즉 뭐냐면은 일지의 묘목 재는 이 뭐냐면은 신묘는 뭐냐면 화가 이렇게 묘목을 위한 묘목을 생하게 한 화다 이겁니다. 그런데 경인일주는 뭐예요? 경인일주가 병화나 정화가 있다면은 경인일주는 일지의 재는 재생관하는 내 목적이 있다. 요 점을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화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점을 잘 알아두세요. 경인일주가 화를 보면은 요거는 재생관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고 재로서 관을 생한다 이겁니다. 신묘일주가 화를 보면은 재생관 하는 게 아니라 관이 재를 갖다가 생한다 이겁니다. 요것이 완전히 다른 점이에요. 요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묘는 묘라고 하는 조건을 쓰기 위한 관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관의 지위가 올라가는 것이 좋으냐, 자기 연봉이 올라가는 것이 좋으냐, 연봉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다 이겁니다. 경인은 직위 중심으로 갑니다. 신묘는 연봉 중심으로 갑니다. 경인은 재생관의 목적이 관에 있고 신묘는 재생관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재에 있다 이겁니다. 육친을 대입해보면 여명일 때 관성이 남편 아닙니까? 그럼 재생관 한다는 것은 내조인데 재생관이 신묘일주는 잘 안 된다 이겁니다. 왜냐? 재생관의 목적이 재에 있기 때문에 자기 목에 자기 영역에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남편을 볼 때 남편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가 우선한다 이겁니다. 내가 남편을 위해서 뭐를 할까가 아니라 남편이 내가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 그거부터 먼저 우선한다 이겁니다. 그 조건에서의 재생관이다 이겁니다. 남편을 위해 헌신한다, 내 것까지 희생해서 남편을 생한다가 아닙니다.
경인일주가 관을 보고 목생활을 하면은 관을 키우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신월 경인일이다 하면 경금이 신의 녹을 득해갖고 굉장히 강하죠. 그럼 내가 신앙에서 내 입장에서 남편을 뭐예요? 남편을 생할 거 아닙니까? 목생하러. 네. 이거는 남편 입장에서 목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입장에서 목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내가 내조를 하는데 경인일주는 내가 개입해서 내조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남편 일에 콩나라 판나라 한다 이겁니다. 결론은 신묘일주는 자기가 쓰기 위해요. 재를 자기가 쓰기 위해서 관을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관을 보면은 사회적 조건에 맞춰진 재가 된다 이겁니다. 만약에 신금이 병화를 본다 이겁니다. 이렇게 병화를 본다 이거예요. 신금이 병화를 보면은 병신합이 된 신묘일주가 되잖아요. 이렇게 신묘일주가 병화를 보면 병신합이 된 신묘일주다 이겁니다. 그러면 묘재를 다루는 조건이 병화를 합함으로써 공식화, 관을 합함으로써 공식화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신묘일주는 재 감각이 아주 탁월합니다. 그래서 병신합되어 정관적 형태로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재 감각이 현 시점의 사회적 조건에 잘 맞춰져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과 친해서 그 사람이 운영하는 투자에 참여해도 돈을 벌 수가 있다 이겁니다. 정관을 합했다는 것은 재를 다루는데 합리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뜻이죠. 사회적 조건에 부합되게 양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를 운영하는 부분이 긍정적이고 자기 모양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관으로 직을 만드는데 재를 다루는 직이다 이겁니다. 관을 위한 직이 아니고. 그러면 금융 관련, 재정 관련 회사에 얼마든지 근무할 수가 있죠. 재 운영 능력이 탁월하고 일을 잘합니다. 실속도 있습니다. 묘목이 월지에 있으면, 이 묘목이 월지에 있으면은 회사 업무에 필요로 하는 능력입니다. 제가 일지에 있으면 내 것을 다루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 이겁니다. 자기의 재산을 운영하는 능력이 탁월하다 이거죠. 병화는 밖으로 신금을 규제한 겁니다. 신금을 보여주는데 병화는 포괄적으로 보여준다 이거죠. 만약에 신금이 정화로 연결이 되면은 어느 한 부분으로만 보여주는 역할을 하게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전문직이나 특수직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겁니다. 신금과 정화의 코드가 잘 안 맞으면 이 신금과 정화는 포커싱이 잘 돼야 됩니다. 포커싱이 안 된다든가 코드가 잘 안 맞으면 전문직 특수직이 아니고 일용직 임시직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고 그렇게 쓰여지게 되기 때문에 어려운 형태의 직으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간은 양간과 만나는 게 좋고 음간이 음간을 만난다든가 이렇게 되게 되면은 상당히 뭐냐면은 서로에게 목적을 부여하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맞춰줘야 되지, 잘못하면은 서로의 목적이 어긋나갖고 서로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관계로 조성이 되기가 쉽고, 만약에 양간이 양간을 만난다 이러면은 통만 크고 스케일만 크지 뭔가 실제적으로 일을 하는 경향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그것도 임시직이나 계약직이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재를 다루는 안정성이 현격하게 떨어질 수가 있죠. 이렇게 신금이 정화를 보게 되면은 그런 면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화되기가 어렵다 이거죠. 병화로 볼 때는 양성화되어 있는데 이렇게 병화로 볼 때는 양성화가 됩니다. 양성화. 보여진다. 모든 사람한테 보여진다 이겁니다. 신묘일주는 이미 음과 음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에너지가 안으로 결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화 같은 양간이 밖에 있어 갖고 보여줘서 신묘를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거고, 음간이 연결돼서 작용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결집된 것을 한 부분으로만 작용하려는 형태가 되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정화 음간으로 연결되면 부분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밖에 안 된다 이거죠. 타켓이 한정된다 이겁니다. 재를 다루는 직의 조건이 아주 디테일한 부분으로 세밀하게 연결이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코드가 안 맞으면 직을 활용하기가 어렵죠. 음성적 코드로 연결될 수 있다 이겁니다. 양성적이다 음성적이다는 이 자체로는 좋다 나쁘다를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업군의 형성이 그렇게 결정된다 이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양성적인 거를 좋아합니다. 정화는 밖으로 작용하는 에너지가 아니고 안으로 작용합니다. 어느 한 부분으로 작용한다 이겁니다. 만약에 신금이 병화가 있는데 수를 보면은 신금이 이렇게 병화가 있는데 수를 본다 이겁니다. 수에는 인계수가 있죠. 이렇게 인계수. 수는 뭐예요? 식상이죠. 수는 식상인데 식상이 임수계수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 병신합된 상태에서 수생목을 어떻게 연결해서 쓸까의 조건이 형성됩니다. 그러면 더욱 묘목이 중요해집니다. 묘목이 중심에 있어서 수국화, 그 다음에 금국목, 수생목, 목생화 이런 작용이 벌어지겠죠. 여기서 이렇게 구조가 되면은 수가 화를 극하고 금이 목을 극하고 목이 화를 생하고 수가 목을 생하고 이러한 오행의 생극제화가 작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더욱 뭐냐면 묘목이 중요해지는데, 묘목이 뭐냐면 수국화의 중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묘목이 중심에 있어서 수국화 금국목의 중심에 묘목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수가 많이 있다면 상관 경관이 되죠. 천간으로 볼 때. 그런데 상관 경관을 해소하는 것이 일지편제다 이겁니다. 수생목 목생화로. 임수와 연결되면 상관 경관이고 식상과 관이 연결될 때 묘는 중심에 있다 이겁니다. 묘라는 업이 직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신묘일주는 묘를 중심으로 움직이게 된다 이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